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경복궁 랜선 여행을 갈 텐데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밥부터 먹고 출발을 할게요. 삼청동 하면 또 유명한 삼청동 수제비에 드디어 저도 와봤습니다. 감자의 구수한 맛이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는 맛이었어요. 사실 먹을 때는 굳이 줄을 서서 싶었는데 집에 오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전율은 굉장히 빠른 편인데 저처럼 혼자 오신다면 점심시간 지나서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풍년 쌀농산이 나와요. 여기가 원래 방앗간이었는데 이 쌀로 만든 떡이 쫄깃하니 별미입니다. 이 떡꼬치가 단돈 1,000원. 간식으로 먹기 참 좋아요. 마지막으로 커피 마시러 레이크 삼청에 왔어요. 경복궁 갈 때 한복을 입으면 이게 또 재밌습니다. 저는 혼자 한복 입고 궁궐 산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요. 처음에는 반묶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로 따봤어요. 이것도 이쁘죠? 이제 경복궁 여행을 떠나볼까요? 경복궁은 1395년에 지어진 조선 왕조 최초의 궁궐인데요. 경복은 큰 복을 누리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복궁은 서울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규모가 넓은데요. 창덕궁이랑 창경궁이 각각 35,000평, 그리고 경희궁이 30,000평, 덕수궁이 18,000평, 경복궁이 13만 평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넓은지 감이 좀 오시죠? 경복궁은 광화문에서 흙내문, 근정문을 지나 본격적인 정치 공간인 근정전과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 뒤로는 왕과 왕비의 침전인 강령전, 교태전이 있습니다. 교태전 근처로 대비전인 자경전이 있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왕세자를 위한 동궁과 음식을 준비하는 소주방, 서쪽으로는 연회의 장인 경회루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왕과 왕비의 휴식 공간인 향원정과 명성황후가 시해된 건청궁, 고종의 서재인 지복제, 왕과 왕비의 시신을 모셨던 태원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복궁의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일렬적으로 좌우대칭의 규칙적인 모습을 한 대표적인 유교 건물입니다. 일제시대 때 훼손된 경복궁을 복원한 복골도예요. 90년대부터 시작해서 현재에도 복원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에 도착했습니다. 광화문은 왕의 큰 덕이 온 나라를 비춘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광화문에는 3개의 홍례문이 있습니다. 이 중 가운데 문이 임금이 다닌 어간문인데요. 천장에는 봉황 한 쌍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봉황은 어진 성군의 덕치를 상징해서 항상 잘 다스려지는 나라에 나타난다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작으로 알고 있는데 경복궁 연건일기에서 봉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의 문은 문간이 통행하던 동현문입니다. 이곳 천장에는 상상의 동물 기린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기린은 훌륭한 인재가 나타날 때 세상에 나타난다고 해요. 국가의 인재가 많아지기를 소망한 거죠. 서쪽의 문은 오늘날의 군인과 같은 무관이 통행하던 서현문입니다. 여기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는데요.
현무는 뱀과 거북이를 합친 동물이에요. 물을 상징했습니다. 그럼 동현문을 통해서 경복궁으로 입장! 와, 저는 인왕산과 북악산이 한눈에 보이는 이 모습에 여기서부터 웅장함을 느낍니다. 경복궁은 대인 기준으로 1인당 3,000원인데요. 저처럼 이렇게 한복을 입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복을 입어도 매표소에서 티켓을 발권 받아야 해요. 저기 보이는 문이 흙내문입니다. 이 흙내문은 예를 일으키는 문이라고 해서 이 문 앞에서는 예를 잘 갖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흙내문을 들어오면 영재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조선의 궁궐 특징 중 하나가 항상 물이 흐르거나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물 밖의 공간은 속세의 공간이라고 하고 물 안의 공간은 성스러운 공간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재교의 기둥에는 상상의 동물을 묘사한 서수상이 있습니다. 이 서수상은 사악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요. 지금은 메말랐지만 여기에는 물이 흘렀어요. 그 물을 금천이라고 하는데요. 이 금천은 신하들이 지나갈 때 마음을 경건하게 씻고 액을 물리친다고 해요. 또 뿔 달린 동물 천록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천록은 물길을 따라 잠입할지 모르는 사악한 물이나 잡기를 쫓아내고 궁궐을 수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메롱하는 천록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그럼 속세의 공간을 한번 바라봐주고 근정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근정문 앞에서는 왕세자 즉위식 또는 과거시험, 그리고 새로운 화포가 만들어졌을 때 화포의 성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근정문은 평소에 닫혀 있고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하거나 특별한 행사 때만 문이 열렸어요. 그 대신 신하들은 양쪽 문으로 통행했는데요. 동쪽의 일화문으로는 문간이 다녔고요. 서쪽의 월화문은 무간이 다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계단은 답도인데요. 이 답도는 임금의 가마가 지나가는 계단입니다. 경복궁의 중심인 근정전에 도착했습니다. 근정전에서는 조회가 열리고 외교사절을 맞이하는 등 국가의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사극에서 보면 조정에 들어갑니다. 조정에 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조정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잖아요. 바로 그 조정이 여기에요. 짜잔! 근정전 앞마당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조정에는 3개의 길 3도가 있어요. 이 중 가운데가 임금이 다니던 길로 어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풍계석을 볼 수 있는데요. 신하들은 본인이 해당되는 풍계석 옆에 서서 조회를 했습니다. 이 품계는 주로 문간계열은 정일품에서 정구품, 무간계열은 종일품에서 종구품에 해당이 되었는데 오늘날의 1급 공무원, 2급 공무원처럼 양반 관료들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간들은 동쪽으로 줄지어서 섰고요. 무간들은 서쪽으로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정의 바닥이 좀 특이한데 박석이라고 합니다. 엷을 박을 써서 얇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이 박석이 구하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낮에 햇빛이 반사돼도 눈이 부시지가 않아서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 불규칙한데 그 이유가 신하들이 가죽신을 신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미끄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박석이 비가 많이 왔을 때 이 박석 사이사이로 빗물이 싹 다 스며들어서 배수 역할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호우일 때 광화문 일대에 침수되는 곳이 있더라도 유일하게 이 경복궁은 절대 침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지런하게 정치하라 라는 뜻을 담은 근정전은 높은 월대 위에 지어졌습니다. 월대에는 땅을 지키는 12수호신인 12지신이 있습니다. 이 12지신은 토끼나 닭, 말, 쥐 등이 있는데 방위와 시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팔자에서도 자시에 태어났다, 오시에 태어났다 하는 것처럼 시간을 동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상월대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사신상이 있어요. 좌측에는 청룡이, 우측에는 백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총용 우백호라고 하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주작이 있고요. 북쪽에는 현무가 지키고 있습니다. 근정전 내부에서는 1월 오봉도라는 병풍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오봉도에서 1은 태양, 왕을 의미했고요. 월은 달, 왕비를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삼봉우리가 있죠. 그래서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이 1월 오봉도는 왕권을 상징하는데요. 항상 왕이 야외 행사에 갈 때에도 왕 뒤에서 함께 했습니다. 긍정전에서는 이렇게 뒤를 샥 돌아서 한번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왕의 시선. 유일하게 남쪽을 볼 수 있었던 건 왕이었습니다. 근정전 측면으로 가면 칠조령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칠조령은 발톱이 7개가 달린 용인데요. 청에서도 왕을 상징하는 이 용의 발톱을 5개로 표현했는데 우리가 7개인 부분에 대해서 청으로부터 벗어난 독립국으로서의 의지를 나타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칠조령이 옛날부터 이 경복궁은 북서풍이 항상 좀 추위를 많이 가져와서 불도 많이 나고 좀 그랬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본론으로 와서 이 칠조령이 조선 초기에 그려졌는지 흥성대원군이 다시 중건할 때 그려졌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의미에 대해서 맞니 틀리니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문화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있으니까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입모양 안 맞는 것 같죠 지금? 또 긍정전에서는 향로 모양의 정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은 왕권을 상징했습니다. 임금이 어자에 오르면 좌우에 있는 이 청동향로에서 향을 피웠다라고도 하는데 정확하게는 용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무도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소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이 났을 때 여기 드무 안에 담긴 물로 불을 끄는 거죠. 그리고 또 불귀신이 왔을 때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근정전 뒤에 사정전으로 가볼까요? 이 사정전은 임금님이 정치를 할 때 생각을 깊게 해달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사정전은 임금님이 평소에 거처하면서 나랏일을 보던 집무실입니다. 이곳에서 신하들과 회의도 하고 유교 경전도 공부했다고 해요. 사정전에는 2마리의 용과 구름이 그려져 있는 울룡도가 있어요. 이 울룡도에서 용은 왕을 상징했고 구름은 신하들을 뜻했습니다. 사정전 앞에는 앙부일구가 있습니다. 이 앙부일구는 하늘을 바라보는 솥이라는 뜻인데요. 보통 우리가 해시계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해시계 보는 법을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리죠. 중앙의 세로선이 12시 정각입니다. 그리고 사각형 한 칸당 15분이에요. 15분. 햇빛에 반사된 침이 가리키는 이 침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약 9시 50분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거든요. 여기서 약 30분을 더하면 현재 우리가 보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촬영했을 때가 10시 6분이에요. 약 15분 정도 제 계산이랑 차이가 나는데 계절에 따라서 5분에서 30분 정도 차이는 있다고 합니다. 이 해시계가 1434년에 제작이 되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정확성이 뛰어나지 않나요? 이 해시계를 당시 세종대왕님이 사람들이 왕래가 잦은 현재 종로 대로변 부근에 설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백성들이 스스로 시간을 알 수 있게 한 이 세종대왕님의 마음입니다. 와. 사정전 양쪽으로도 비공식적인 업무 공간이 있어요. 동쪽으로는 만년의 봄이라는 뜻을 가진 만춘전, 그리고 서쪽으로는 천년의 가을이라는 뜻을 가진 천추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춘전은 양의 기운을
천추전은 음의 기운을 상징하는데요. 이렇게 유교 사회에서는 양과 음의 조화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복궁에서 사랑하는 장소 경회로에 왔습니다. 경회로는 태종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후에는 신하들과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경회란 경사스러운 만남으로 임금과 신하가 더불어 서로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회로는 건축기술자인 박자청이 지시를 받아서 만들었어요. 당시 5,000명을 동원해서 단 8개월 만에 만들었습니다. 박자청이 천민 출신인데 당시 공조판서 이상까지 역임을 했어요. 오늘날의 국토부 장관 정도 보면 돼요. 기록상으로는 경회로에 1,000명 이상이 모인 적도 있다고 해요. 또 경회로 기둥을 보면 바깥은 네모나고 안쪽은 둥근 기둥이에요. 그 이유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라는 당시 생각을 담았습니다. 이 경회로와 관련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조선시대 왕 중에 음주 가무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연산군이잖아요. 이 연산군은 전국 팔도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을 궁궐로 뽑아왔는데요. 그 중에서 노래도 잘해, 얼굴도 예뻐, 그런 처녀들을 또 흥청이라고 불렀습니다. 맑은 기운을 일으킨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 흥청들과 이 경회로에서 매일 파티를 하고 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러다 나라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경회로 옆으로는 작은 정자를 볼 수 있어요. 이 정자는 하향정인데 문화재는 아니고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낚시를 하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만든 곳입니다. 경회로 앞에는 과거의 왕실 업무와 관련된 관청인 다양한 걸레각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모두 다 철거가 되면서 지금은 이 수정전 한 채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수정전은 정사를 잘 수행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이 바로 세종대왕님 때 우리가 사용하는 훈민정음을 연구한 집현전입니다. 와, 그렇게 집현전인 걸 알고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수정전 앞에 사각형의 돌이 있거든요. 지금 이 돌은 임금님이 가마에서 내릴 때 딛고 내렸던 돌이에요. 원래는 앞쪽에 위치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통행할 때 좀 걸리다 보니까 지금은 안쪽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수정전 근처에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이제 경복궁의 내전,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가볼게요. 강령전 입구의 향호문입니다. 향호문은 오복을 향해 들어가는 문으로 오복에는 수, 장수, 부, 부유, 강령, 편암, 유오덕, 덕을 닦음, 고종명, 천명을 다 살고 죽는 것, 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강령전은 말 그대로 편안함을 뜻해요. 지금 보이는 이 문은 분암문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가 있어서 여름에는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어요. 강령전 내부는 우물정자 모양으로 방을 나눠서 중앙에는 왕이 자고 주변의 방들은 상궁들이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전 앞에 이 월대가 굉장히 높게 느껴지거든요. 옛날에는 작은 연회를 하던 무대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붕 위로 잡상을 볼 수 있어요. 이 잡상에는 화재와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고 해서 중요한 건물일수록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강령전 주위에 4채의 작은 정각이 있는데 모두 왕의 침소로 작은 침소라고 하여 소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전 뒤 교태전으로 가는 문 양옆에는 굴뚝이 있어요. 이 굴뚝은 강령전과 연결된 굴뚝입니다. 동쪽의 굴뚝은 천세 만세, 서쪽의 굴뚝은 만수무강이라고 새겨져 있는데 조선왕조가 아무런 탈 없이 천년 만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교태전으로 들어가는 양이문입니다. 음기운과 양기운이 합쳐져 훌륭한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왕비의 침전인 교태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화합하여
만물을 생성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비는 평소에 서쪽 방에 머물다 왕이 오면 동쪽 방에서 합방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교태전과 강령전의 지붕에는 용마루가 없습니다. 용마루가 없는 무량각 지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은 왕을 상징하는데 왕보다 높은 곳은 없다라는 말도 있고 다른 정각들과 차이를 두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말도 있습니다. 교태전은 행각들이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시녀들과 생활하는 왕비의 안살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교태전 뒤로 이동하면 또 아름다운 한국의 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보물 제811호 아미산 굴뚝입니다. 너무 이쁘죠? 아니 이걸 누가 굴뚝으로 봐요? 이 아미산은 경회로 연못을 만들 때 팠던 진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초기부터 있지는 않았고요. 경복궁 연건일기를 보면 고종 때 경회로를 중건할 때 그 진흙을 기존에 있던 언덕 위에 그냥 얹었다고 해요. 이 아미산에서 왕비가 답답할 때 마음의 안정을 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경복궁 랜선 여행 1편의 마지막 장소 자경전으로 가볼까요? 자경전은 왕의 어머니가 복을 누린다 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종의 양어머니인 신정왕후 조씨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도 뒤로 따라오면 근데 저거 너무 이쁘죠? 자경전 뒤에도 보물이 하나 있어요. 810호 십장생 굴뚝이에요. 벽화 같기도 하죠. 십장생은 말 그대로 늙지 않고 오래 사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을 뜻합니다. 신선이 타고 다닌 학부터 정절의 소나무, 장생의 대명사인 거북이, 자손번창을 뜻하는 포도 등 좋은 의미들이 가득 담겨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